너무 간단하니까 자료는 아마 지난번에 부부장님께서 수정 성과에 대해서는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부부장님 계신 시정 성과에 대한 자료는 오전에 29일 날인가요? 부시장께서 공식 공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날은 잘 아시지만 이수정 도지사와 강원도지사 균형발전협의체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X축 철도에 관련된 공청회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제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몰 30주년, 성포 수몰 30주년을 맞는 사진전을 또 그날 개막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그걸 같이 여러 가지 제가 사과 생각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고 다만 저는 이제 7월 1일자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자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이 없이 제가 또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혹시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나누고 싶은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의 시정 활동을 통해서 우선 14만 시민들께서 많은 부분을 염려하고 또 성원하고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취임 1년간의 세월은 바로 우리 제천에 처음으로 시민시장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로서는 민본 행정을 실천하고 또 시대에 맞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불법과 비리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러한 부정한 관행에 대해서 혁신과 개혁을 해온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사람의 가치가 우선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의 오래된 특징 중에 하나인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오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노력과 긍정적인 측면에 반해서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시정을 음해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그러한 세력도 여전히 존재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천시의 통합과 화해 협력을 바라는 저의 시정 대통합 철학의 정면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시작된 다양한 음해와 유언비어 살포 행위는 시장에 대한 구속설, 낙마설에 이어서 최근에는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설에 이르기까지 아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허위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마치 과거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댓글 조작 사건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불법 세력들이 계속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정의 그리고 진실과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민시장 시대를 위해서 위법하고 법에 따라서 엄단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기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생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관행이나 비리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위탁 관계의 불법적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문제를 시민들이 바라는 공명정대한 절차와 합법적인 시정의 한 틀로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불법적인 확약서를 첨부하여 국고 보조금을 타려는 행위는 우리 국가가 엄정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국고 보조금 잘못된 관행으로서 이것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채점표를 조작했다는 설까지 퍼뜨리면서 민간 감정사를 동원해서 마치 그 채점표가 조작된 것인 양 검찰에 고발하고 그리고 법원까지 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지극히 훼손시켰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그 조작된 채점표라고 주장하는 그런 감정사의 감정서를 법원의 정식 증거조사에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사설 감정사로부터 받은 그 서류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렇듯 그저 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적인 힘으로 시정을 불법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난 1년의 일단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직책, 시기를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의 소망과 꿈 그리고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시 공무원 인사는 절대적으로 엄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관행처럼 되어왔던 많은 외부의 입김과 인사 청탁을 근절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인사 청탁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그런 인사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공무원 인사야말로 우리 제천 시정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것을 믿고 따라준 우리 천여 공직자들과 건전한 우리 제천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소사 간의 업체나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1년간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지역사회의 사업에 관련된 단 한 건도 계약을 권유하거나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시장은 지역사회의 이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시의 발전과 제천의 미래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전통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퍼져나온 총선 출마설은 최대의 악의적인 음해 공작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한 지도자인 송강호 의원께서 이미 오래전에 저희 민선 6기와 함께 정책적 결합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천당으로 하나 모여 여야 없는 협력 관계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송강호 의원께서는 지역세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저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야당 시장이라고 해서 발목 잡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의지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매우 존경스럽고 참 고마운 그런 의지십니다. 그런데 요즘 송강호 의원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송 의원님의 그 지역에 대한 큰 가슴과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정치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위해적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시는 단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정말 감사한 것은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이겨냈고, 또 백수 파동도 시민들과 함께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까지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서도 역시 청정도시 제천이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명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메르스 사태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도록 제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저 이근규 시장과 제천시 공직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단합된 모습으로 이루어진 성과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제천시의 올곧은 모습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이 공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제천에서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의 모든 것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각오와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이근규 시장 시대를 선택한 시민들의 이유는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인맥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시민들을 가슴에 안고 화해와 협력 시대로 대통합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열린 가슴으로 시정을 펼쳐달라,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명정대한 시대를 열어서 진실을 무기로 삼는 그러한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달라, 이러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 서민과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시장인 시대, 모두가 함께 뛰는 100%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달라, 이러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담고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작은 일이지만 덧붙여서 시정의 실무적 추진 사항은 행정 전문가인 부시장에게 대폭 위임을 하고, 저는 대외적인 일에 더 전념하겠다라는 이미 의지를 선거 과정부터 밝힌 바가 있듯이 올해부터 5천만 원 이상인가요? 5천만 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시책 방향과 우리 가치나 성과를 추진하는 통합적인 일, 그리고 중앙부처나 대외협력 사업, 그리고 제천시의 확장성,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세세한 실무적인 사안은 부시장과 주무부장, 그리고 단장을 중심으로 잘 협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정의 제2기를 접어들면서 저희 1기 때도 1년 동안도 그랬습니다만은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시정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뜻에서 전략산업단의 핵심적인 역량을 포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를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주무과로 서로 변경하고, 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역개발과를 건설과와 바꿔서 주무과로 변경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감안한 그런 지역의 조직을 다시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천의 시민들을 아끼고 지켜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언론인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음해와 조직적인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를 다잡아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적과 아군이 상존하는 곳이 정치권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만큼은 중앙정치권과 달리 너와 내가 없이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동반 성장해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제천 시민 모두가 함께 뛰는 제천당 소속으로 남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대통합을 시대로 가는데 주저하지 말고 시정에 열린 가슴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난 1년간 시정에 많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원해 주신
숙상한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내외통신 김경호 기자입니다. 차제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유무를 밝혀주시길.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아, 다 설명드렸고요. 예. 그거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총선 출마설을 또 유포한다면 그것은 물론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허위사실 유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유포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음해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된다.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금장학원에 대한 제천 시의 대책 방안. 저는 공명정대한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조사하고 있는 중에는 그 조사기관의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또 저희 지방단체를 뛰어넘는 중앙국가기관에서 하는 조사 행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에 따른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해야 될 그들의 역할을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보도자료 배포 안 하셨나요? 이건 오늘 간담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누고 나서 이걸 정리해서 별도로 보도자를 낼 겁니다. 중요한 말씀 많으신데 자료를 안 저희 주셔가지고. 제가 혹시 소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도 우리 팀장이 새로 오시고 잘 아시겠지만 모두 인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유관우 팀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논의를 했는데 오늘 간담회 한번 정리해서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난 직후에 보도자료를 다 이렇게 또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또 질의응답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정성과 설명 보고에는 지난 20일 전에 한 걸로 간주하시려고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담회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늘 인사말이 좀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됐는데 양해하시고 보도자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여튼 총선을 출마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너네 앞으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죠? 헛소리라고 표현하면 저 조심스럽고 예. 그런 오해 혹은 그런 악의적인 rumor을 퍼뜨리지 말아요. 아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팩트가 나는 이제 출마를 안 할 테니 자꾸 추측 기사를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데 기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이미 CJB 또는 여러 가지 공사석 간의 공식 발표를 다 해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한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그런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사는 안 봐가지고 그래서 예? 거기는 CJB에서는 출마를 안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제가 시정 설명회나 공식 석상에서도 그걸 분명히 밝혔고 출마를 안 하신다. 그럼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 그거 내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혹시 이제 국회에 가서 우리 또 제천시가 팽개쳐지지 않나 그걸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3년만 더 하시면 굉장히 제천시가 발전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나 중간에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국회로 이제 진출하시면 어린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제 그런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제 물론 마음가짐이죠. 제가 객관적인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시시한 국회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시장을 하겠다. 저를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도 시시한 국회의원들, 시시하다는 말은 무슨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시시한 초재선보다는 제천을 위해서라면 더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는 시장으로 충분히 제 가치와 역할은 있다. 이렇게 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총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시민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국회 출입하는 문제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제 송광호 의원님이 계실 때는 네. 이렇게 역할을 잘해주고 계실 때는 특히 여당 혹은 국회의 상당한 일들은 송광호 의원님께서 제가 부탁하거나 의논하거나 협력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송광호 의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는 제천의 문제를 송광호 의원님만큼 그나마 국회에 가서 혹은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역량으로 보면은 많지만 서로 대표적 관계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제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회나 행정부 또는 뭐 관련 유관 단체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제천을 세일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그 부시장님께서도 명품 행정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많은 그 민원인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잦은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 때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온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다시 어떤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 모든 피해를 보다는 이 서민들이 보고 있다. 서민들이 시장이 그 강조하시는 이때 이 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정착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어느 공무원도 출근한 첫날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자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천에 있는 공무원이 아주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오래된 일을 설명하는 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내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해태하거나 불성실하다면 그건 공직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적은 매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개선해 가야 되죠. 개선해 가야 될 문제이지 인사이동을 통해서 쇄신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소망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입니다. 근데 취임 초기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이 그렇죠. 어느 부서든 첫 취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답변이 정말로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라는 것을 하면 그건 무능한 공무원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적절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처음 들어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업무나 어떤 행정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적 일에 대해서 혹시 취임 첫날이기 때문에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시점을 딱 못 박기는 참 어렵죠. 요즘 뭐 시점을 못 박아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7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제 취임 1년도 됐기 때문에 또 제가 이미 이제 지난 그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시민시장실 설치에 대한 답변을 제가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동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사실 시민시장실을 비예산으로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의회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한번 시험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늦춰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현장시장실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현장 또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현장을 직접 밤낮 없이 찾아가서 작게는 우리가 중전에 야구장을 건립할 때에 심야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또 도화 상리에 있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마을 회관에 대한 건립 과정에 주민들의 갈등을 밤 9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등 이와 같이 현장을 찾아서 또 새벽에는 백소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그 지역의 백소 농가의 아픔과 현실을 찾아 듣기도 하였고 이런 형태의 현장 시장실을 상당 기간 운영하겠다라고 제가 의회에 공사석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이 이해됐다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시민시장 시대의 상징인 시민시장실을 조속히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선택합니다. 뉴스 20년 남경문 기자인데요. 질문입니다. 먼저 시민 6주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언론과 소통이 안 돼서 취임 초기에 힘들으셨는데 그 윤시 때부터 시장실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자실이 네, 폐쇄했다. 기자실에 기자실을 폐쇄. 네. 누가요? 시장님이 그 윤시 때 말씀하셨거든요. 기자실을 폐쇄하겠다. 예, 그런 얘기 한도 없죠. 없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기사가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 기사가 누가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악의적인 세력의 그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쓰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한다라고 기사 쓴 경우도 많았고 저희 종친회 뭐다 어쩌고 또 고무줄 나이 어쩌고 다 썼지만 그 기자들의 입장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제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그런 기사 제보였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쓴 것을 놓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다 가다듬는 것이지 언론에 대해서 아무 사감이 없습니다. 제가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허위 보도를 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저를 금융거래 불량자로 만들고 저를 악의적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해서 처벌받았던 정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던 것은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4만 시민의 시장인 저를 의미하는 것은 제천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 해당 언론사에서 정말 용기 있게 언론사에서는 그런 정정보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용기 있게 그걸 정정보도 했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뭐랄까요 애정과 신뢰의 뜻을 바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온 뒤에 더 땅 굳어진다고 더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그 기자분이 스스로 취재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역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악의적인 제보들에 의해서 이근규 시장을 또는 당선자를 음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1년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은 댓글을 통해서 저를 많이 음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증도 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체증을 다 해놓으셨다는데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의적인 댓글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기문란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정의로움과 건전한 시민들의 올바른 여론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자실을 더 이렇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수렴한 바에 의해서는 넓고 더 쾌적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기자실로 보지 않습니까? 언론의 정당한 그 표현 방법이 자칫 왜곡돼서 무슨 뭐 비난이나 폄훼 이런 식으로 그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언론의 정당한 비평, 비판 기능을 와해시키는 좁은 소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가까운 충주 같은 예는 브리핑이 있으면 저렇게 저렇게 돌아앉아 있는 거 없습니다. 여기 같이 나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얘기하고 돌아가고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돌아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 언론사가 무슨 기자실을 점유해서 앉아 있으면서 뭐 군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이때까지 폐습은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나 일간지나 언론의 어떤 기준치, 가치 이게 공존하다 이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광고료가 시장님 시장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1년에 2억 7천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민 혈세가. 그러면 이게 왜 특정 언론에는 가상 예컨대 1,000만 원이 1년에 지출됐다 하면 일반 인터넷 언론이나 뭐 이런 데는 3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거죠. 광고비 자체가. 이래서 조금 균형에 어긋남이 있지 않나.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걸 좀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기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만큼 또 언론인의 자유로운 행태, 그것도 역시 제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충주의 예를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미군 공유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다 돌아앉아 있고 커피 마시고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지적할 사안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건 자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어떠한 음해를 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아닐 경우에는 저는 비판 혹은 비난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지적도 짠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금이 없이는 사람도 상하는 것이고 음식도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비판과 견제 그리고 아픈 지적이 많을수록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칼을 겨누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나쁜 또 언론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를 나쁜 것으로 쓰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항한다 할까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언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헌법에 넣기 위해서 싸워왔던 세력 중에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저께가 6.29 선언이 있었지만 그 6.29 선언을 했을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에 넣는 데에 동참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순기능,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판과 많은 지적의 기능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듣고 있는 많은 의견 중에서는 어느 특정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마치 시정이나 지역사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홍보하는 홍보지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절대 좋지 않은 그런 관행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취임 직후 ABC 공시제도까지는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발행 부수 또 인터넷으로 따지면 조회수 등등 다양한 형태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어떤 비중과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언론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정 홍보 효과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언론사에서는 조회수 기능을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 그동안 이 조회수를 일정 부분 오인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비판과 비난 달게 받으면서 정말 쓴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라는 말처럼 언론의 비판과 비난은 늘 환영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시장이 흐트러지지 않고 건전한 시장을 펼쳐갈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언론을 따뜻하게 존중하면서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동서북도가 평택에서 제천까지 이제 개통됐죠. 네. 이제 여기 제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도 이제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대기업이 많이 해서 우리 인재를 창출해야지만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만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의 핵심은 결국은 이런 거죠. 작은 웅덩이에 큰 물고기를 보면 그 큰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작은 웅덩이를 피하죠. 제천이 땅은 넓고 우리의 희망은 큰 웅덩이로 비춰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야 뭐 조금 더 빨리 이걸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불구하지만 과거에 송광호 의원이나 서재관 전 의원님께서 또는 전임 시장들 시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동서고속도로가 잘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 유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공회의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공회의소도 없는 도시에 어떻게 큰 기업이 오겠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뒤늦게지만 지난 25일자로
25일자 맞나요? 4일. 6월 24일자로 상공회가 창립총회를 하고 이제 상공회에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이미 제천 단양이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조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나아가서 빨리 이제 우리 복선화가 완공이 된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철도가 복선화가 완공이 빨리 되면 2018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빨리 되면 그만큼 수도권과 제천도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굳이 비싼 땅, 규제가 심한 곳에 공장이나 큰 기업을 두고 있느니 제천 지역이면 청정하고 맑고 또 다양한 형태의 물류 이동이 가능한 곳인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저희가 특별 기금을 만들었고 조례까지 이미 의회와 협력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한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만큼이나 좋은 근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맞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고급의 좋은 인력이 있다. 좋은 일자리만 오면 이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참 의제했어요. 투자유치 자문위원단이 이미 구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예를 들면 건설부 장관 출신 또는 뭐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국정원장 이런 급의 중앙에서 저 이근규 시장의 힘만 가지고는 벅찬 그런 일들을 함께 협력해줄 투자유치 자문위원단을 대거 구성해서 80여 명의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이미 서울에서 제천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환경에 대한 많은 성과를 브리핑하고 거기에 호평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원주, 남원주 톨게이트를 오다 보면 그 제천 기업, 제천 제2산단 그 홍보 간판이, 대형 간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소나무나 잡목에 가리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반쯤. 이거 밑에 나무를 좀 벌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제천으로 오는 방향에 딱 보니까 나무가 자라서 반만 보이고 반은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자주 오락내락 하는데 되게 잠이 모자라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평균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거의 잡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는 약을 못 봤는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에 여기 이제 제2산단은 95%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제2산단 간판을 더 유지하는 것은 홍보 효과에 있어서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들과 함께 제가 늘 지적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오래된 생각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소통 시민회의 전체 위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간담회와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관련된 많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스스로 함께 협력해서 취소하고 메르스를 막아내는 대책에 함께 해온 마음을 저희 높이 사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시정소통 시민회의도 취소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11시 한 40분부터 제가 취임식 때도 잘 아시지만 취임장에서 바로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정말 많은 자녀들을 길러내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꾼들을 길러낸 그런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이렇게 좀 제공해드리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바퍼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시 한 10분쯤 이때쯤 해서 다시 적절한 장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시간을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취임 1년을 맞아서 다소는 격정적으로 다소는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말 진심으로 잘 받아들여져서 민선 6기 제2년차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근규의 실패는 제천의 실패다. 이런 마음으로 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천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뛰는 그러한 제천시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송광호 의원께서 저와 짧은 시간이지만 시정에 많은 협력 축이 되어 주셨고 큰 기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장시간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